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제 특정한 패턴을 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이 패턴을 왜 배우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식 사고 심화편에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다루는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들을 배워왔고, 그리고 상태를 해결하는 서술어들을 배워왔는데, 애초에 지금 이 발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생각해서 만들 게 아니라 특정한 서술어나 특정한 상황에서 묻는 방식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서술어 하나만 바꿔주면은,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뭐 나 이걸로 할게요 이런 식의, 나 저걸로 갖다 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 영어에서는 주문할 때 주로 have를 쓴다든지 get을 can I get 또는 I'd like to, 이런 I'd like 이 표현을 써가지고 그냥 표현을 한다는 거. 같은 상황에 서술어가 다르면 그냥 매치를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 패턴 같은 경우는 아예 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투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영어에서는 전부 다 그냥 하나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가 상황이 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면은 참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마지막으로 뭐 동물원 간 게 언제니? 어떻게 해요? When was the 우리말도 그대로 똑같이 쓸 때도 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그래 놓고 you went to a zoo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이거 강조 드렸죠. 동사 가다는 원래 물리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소풍을 갑니다, 휴가를 갑니다 이런 거 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어느 방향을 갑니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on을 써서 목적을 표현을 해주고 있었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내가 소풍 간 마지막으로 소풍 간 게 언제야? 이렇게 말할 때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picnic?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연습한 거는요, 그나마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하니까 그냥 이 패턴을 알면은 그래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패턴을 알아도 우리 말투가 평소에 달라서 말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 말의 평소 습관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말투를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특정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을 몸에 완전히 익혀야만 익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지 학습의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환경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너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간을 만든다면은 그 레벨의 목표만 이렇게 갖추고 일단 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붙이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반에서 회화를 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점점 조금 이제 주인공 행동 이런 거 간단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표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것들이 있는데, 종종 그거 못 만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러고 제가 안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좀 알려주면 되지 왜 그거 안 알려주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진짜 절대적으로 반드시 차단하고 넘어가는 그 질문, 그 표현들이 대부분 보면은 부사어 표현들이에요. 우리말은 서술어가 발달해 있어서 부사어가 발달해 있는데, 이 부사어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표현만 딱 알려드리면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어떤 부사어는 그걸 안다고 해도 애초에 표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랜만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오랜만에라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표현은 알죠? 그냥 오랜만이야 할 때는 long time no se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오랜만에 본다는 거 말고 나 이거 진짜 한우 오랜만에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뭐 한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때는 이제 long time no see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long time no 한우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그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오랜만에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
먹어요. 뭐를요? 한우를. 그 끝에 이제 오랜만에 이거 하나만 붙이고 싶으니까 이거 하나만 딱 알면은 이제 주인공 행동부터 이렇게 쓰면은 문장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오랜만에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한참 왜 저런 표현이 쉬운 듯 하는데 안 만들어지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얘를 딱 알게 되고 나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무의식 중에 한국 사람들과 영어권 사람들이 이 상황을 표현하는 발상의 기준점이 다르더라고요. 표현의 기준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되게 오랜만에 한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먹는 순간에 감격이 들떠서 나 먹어 한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어권 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먹는 시점에서 나 한우를 먹어. 근데 되게 오랜만에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영어는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우를 먹은 지 꽤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점 자체를 마지막으로 한우를 먹은 지 꽤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이 꽤 됐어라는 표현은 아까처럼 long time을 쓸 수도 있고요. It's been a while, 꽤 됐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기간을 it's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쓰시면 이 기간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앞에 하는 동작으로 나 진짜 오랜만에 한우 먹는다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마지막으로 한우 먹은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이 발상은 꼭 우리랑 다르구나를 한번 들어보셔야지 좀 말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지점을 표현을 해줄 때 since I ate 한우, Korean beef last time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 이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나 되게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얼마 만에 먹는 한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냥 It's been a while since I ate Korean beef last tim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오랜만에 이 얼마 만에 이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 잠시 멈추시고요. 여러분 교재 64, 65페이지에 1, 2, 3번 그냥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을 정리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서 강의 멈추신 후에 다 하신 분들은 이어서 계속 들으세요. 자, 다 해보셨나요? 1번 같은 경우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웰빙 식단을 꾸려나가려고 그래서 인스턴트를 좀 줄여보려고 하다가 1년 만에 이제 라면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진짜 오랜만에 라면 먹는다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 먹으면서 먹는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어권 애들은 좀 됐지. It's been a while. 만약에 1년 만에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It's been a year since I ate 라면 las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래방 가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얼마 만에 가는 노래방이냐 막 들떠가지고, 나 진짜 노래방 오랜만에 가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가는 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댔죠.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요? It's been a while since I went to 노래방 las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 오랜만에 소주 마셔요. 나는 한동안 맥주만 마셔가지고 이제 소주를 굉장히 오랜만에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시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술잔을 마시는 순간을 막 이렇게 감회에 젖어가지고 얼마 만에 먹는 소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를 중심으로 It's been a while since I drank 소주 las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간 얼마 만에 하는 거냐 이 질문은 영어로 how long을 쓰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하나 좀 챙겨두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얼마 만에 뭐뭐 하는 거 how long 안 씁니다 이랬을 때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얼마 만에가 이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맥락에서 꼭 how long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오랜만에 소주를 마셔요. 오랜만에 한우 먹어요. 이 상황에서는 when was the last time you ate 한우? 너 한우 먹은 지 얼마나 됐냐?
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 이 상황에서만 이거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쓰는 이 서술어 표현이 서술어가 아니라 이 궁금한 표현이죠. 얼마 만에 하는 거니 이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글씨를 그대로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결을 하면은 잘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걸로 처리를 하더라.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강의 시작할 때요. 19강 시작할 때 처음에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것도 이 문맥에서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는 일단 how long을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사 때문에 못 써요. how long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는요. 발상을 떠나서도 동사 자체가 끊다라는 동작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끊는 거. 이렇게 오늘 끊고 내일 끊고 모레 끊고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는 동작은 그 순간에 딱 끊는 거고 끊는 상태가 이제 안 피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지. 끊는 동작은 그 순간에 일어나요. 이거 비슷한 게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말에선 이렇게 묻는데 이것도 how long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헤어지다 동사 때문에 그래요. 이 동사도 무슨 말이냐면 헤어지면 딱 그 순간에 헤어지는 거지. 오늘도 헤어지고 내일도 헤어지고 모레도 헤어지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quit이나 breakup이라는 이 동사는 일단 애초에 how long이랑 안 어울려요. 얘를 그대로 이 동사를 살리고 싶으시면은 그냥 언제 이 동작을 했냐고 물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얼마 만에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묻지 말고요. 그냥 언제 헤어졌어요? 그렇죠. 네, 또는 When did you quit smoking? 또는 When did you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동사를 그대로 살리고 싶으시면 일단은 how long을 쓸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쓴다는 거.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 동사를 살리지 않으면은 담배 핀 지 얼마나 됐어요?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할 때 얘네들이 또 다른 발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동사 자체를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쭉 있는데 마지막으로 담배 핀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도 결국은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런 질문이 되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우연히 정말 quit이라는 편한 단어가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 중에 굳이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표현을 When was the last time you smoked로 바꿔가지고 쓰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는 그냥 When did you quit smoking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모든 상황이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뜻의 동작들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되게 오랜만에 한우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ate 한우 last time 이 거의 비슷한 발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지금 서술어와 상황별로 한국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그냥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마 만에 해보는 거냐 이 표현 말고도 또 바로 생각해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발상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교재 65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65페이지 보면요. 지금 안 하는 일을 표현할 때, 야, 너 언제까지 뭐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표현도 영어로 직역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있죠. 남학생들한테, 다 큰, 이제, 남자분들한테, 야, 너 언제까지 여탕 갔었어? 엄마 손 잡고 여탕 갔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연히 안 가잖아요. 당연히 안 가는데, 언제까지 갔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언제까지니까 뭘 번역을 하고 싶어 하냐면, 많은 분들이 앞에 until when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직역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이걸 쓰지 않고 그때 쓰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여탕 간 게 언제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여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새 안 하는 거, 야, 너 언제까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when was the last time? 이때도 이걸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교재 65페이지에 있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강의 계속 이어서 들으세요.
네. 자, 요즘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담배 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smok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새는 빼빼로데이를 안 챙기는 사람한테 "야, 너 언제까지 빼빼로데이 챙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celebrated 빼빼로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celebrate 이 동사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인제 어떤 기념일 같은 거 챙기거나 행사를 보내는 거, 명절, 쇠다 이 표현들 전부 다 celebrate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는 더 이상 집에 친구들 불러 놓고 생일 파티를 안 하는데 옛날에 했으면은 "야, 너 언제까지 집에서 생일 파티 했었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birthday party at hom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 손편지 써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보통 이메일을 다 쓴다든지 이메일로도 메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 뭐 군대에 남자친구가 가 있지 않는 한 뭐 손으로 편지 쓸 일도 참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적에 편지 쓰는 일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손으로 편지 써봤어요? 그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rote letters? 그냥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냥 편지를 써봤냐. 그 다음에 요새는 음악을 거의 이제 MP3로 다운을 받거나 구매를 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일단 CD를 정말 특정 가수의 팬이면은 그 CD를 사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CD 구매를 또 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음원을 사는 일은 있어도 CD는 잘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언제까지 CD 사 봤어?" 그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C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심화편 마지막에 지금 다뤄드리고 있는 이 테마도요. 영어의 기존의 그 패턴이나 이런 책들을 가지고 봤을 때 패턴집에 있는 표현은 이해가 가요. 근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표현을 직역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니?"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할 일이 별로 없고 더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와,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라면이야?" 이렇게 나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 표현을 할 때 이걸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걸 오랜만에 이렇게 문제를 뒀더니 안 됐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뭐뭐 해 봤어?"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직역을 해서 그냥 언제까지 until when 이렇게 쓰려니까 이런 표현을 또 얘네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상황은 전부 다 발상의 문제였는데 우리는 이 지금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글씨를 그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영어권 애들은 이걸 전부 다 이 마지막으로 한 이 행동이 언제냐, when was the last time 이 상황으로 다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한번 느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답답했던 패턴이어서 이거는 강의에 넣어 드리는데 이 패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아마 이 경험을 하시면은 쪼끔씩 느끼실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은 그 같은 상황을 처리하는 우리말의 말투가 달라 가지고 영어에서는 이 말을 직역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 그걸 계속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요. 진짜 배운 만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을 자유자재로 확장하는 그런 주제를 좀 더 다뤄드리면서 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